네, 증시 오늘과는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마구알 펠리시스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이 하드캐리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진단키트주들이 급등하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미 상원에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다가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급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에 호재에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관련해서 판단이 잘 안 쓰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뉴스가 새로운 뉴스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벌써 이틀 전부터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인 만큼 네. 아마 호재 노출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미국 시장 장중에 반등 시도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재정 정책까지 확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 즉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흐름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대책들도 같이 또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이에 따른 부분들이 모두 다 만사는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다 덮을 만한 만사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저도 사실 시장이 반등하면서 과열된 양상을 좀 보였는데요. 네. 살짝 컴다운하면서 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마가 주제는 무엇일지 확인해 볼게요. 주제는요, 코로나19가 바꾼 음식료 업종이에요. 사실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결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다 했는데 음식료요? 네. 좀 새로우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저희 식탁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밖에 못 나가죠. 그렇죠. 외식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집밥이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요즘 집밥 먹는데 푹 빠졌어요. 예, 네. 점점 약간 지겨워질 수도 있는 상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음식료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쪽의 변화가 가져갈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사탄입니다. 관련된 음식료 업종 오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네. 어떤 메뉴가 맛있대 이제 배달 음식 서로 추천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밖에 못 나가니까요. 네. 관련 자료 보면서 실제로 한번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볼게요. 네, 코로나19에 따른 식소비 변화 조사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음식료 업체 CJ제일제당이죠. 네. 여기서 3월 초 기준으로 보하면서 이제 어떤 앞으로의 식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 변화 조사에 대해서 나왔던 결과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 마련법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의외로 배달 얘기 많이 하셨죠, 앵커님? 네. 근데 배달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접 조리를 한다는 쪽이 매우 많이 늘었다. 5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약간 이제 계속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는데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직접 해먹는다. 네, 요즘 도서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도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구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직접 조리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게다가 또 하나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이죠. 이런 쪽도 상당 부분 느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느 정도 늘었다와 매우 늘었다가 같이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의외로 배달 쪽은 그렇게 많이 강화가 되지는 않는 상황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직접 조리를 하면서 건강이나 위생도 좀 챙겨보겠다라는 의도가 높아지죠. 게다가 또 중요한 모습들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변화는 앞서 보셨던 흐름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접 조리와 HMR, 그러즉 가정 간편식을 계속 늘릴 것 같다는 쪽이 오히려 70%대, 60%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배달이나 나머지 쪽보다는 오히려 이와 관련된 직접 조리와 HMR 쪽이 앞으로도 계속 어떤 건강을 좀 더 챙기는 입장 쪽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배달 음식도 배달비 붙죠? 그렇죠. 음식료 가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일 시키기 참 부담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면서 이런 직접 조리, HMR,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죠, 이젠.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채널별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지금까지 음식료나 어떤 식자재를 사러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빠, 엄마 다 손잡고 카트 끌고. 카트 끌고요. 예, 네. 그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담아라. 그러면서 하는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갔었죠. 네. 근데 이런 쪽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1월 말 대비해서 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나왔던 조사를 보게 되면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나온 상황까지 봤었을 때 음식료 쪽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39%대에서 45%대까지, 즉 한 4, 5%대가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 관련된 식자재도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도 사람 많은 곳에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뚜렷이 나오는 변화는 대형마트는 어떤 가긴 가되 오히려 동네 슈퍼나 좀 작은 쪽의 체인을 이용하는 경향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한 채널들이 더 조금 더 박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그리고 마트의 크기도 대형 마트에서 중소형 마트로 뭔가 변화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트렌드 안에서 어떠한 식품들을 많이 사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다음 자료를 볼까요? 네, 아마 앵커님 카드 결제한 내용 그대로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즉석 반찬도 네, 있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12,500%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관련된 쪽에서 어떤 쪽에 많이 변화가 나왔냐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정간편식, 즉석 조리식품, 즉석 반찬 이와 관련된 쪽이 일단 그래도 요리는 집에서 먹긴 먹는데 좀 아직 아직까지 어렵다. 그러게 되면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라면 같은 경우 또 하나 즉석 삼계탕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몸이 허하니까 좀 챙기겠다. 거기다가 또 레트로로 이제 봉지만 뜯고 데우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가정 간편식의 대표적인 주자죠. 네. 이런 쪽도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즉석국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는 섹터와 함께 라면이라는 섹터들도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런 어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나오는 변화들 이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품들은요. 네. 하나만 사지 않잖아요. 몇 개 묶음으로 막 많이씩 사다 보니까 네.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사재기 현상은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휴지를 사재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네, 휴지와 지금 뭐 마스크와 이런 여러 가지 세제도. 예, 네. 관계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는데 뭐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뭐 휴지를 만든다 뭐 이런 맞아요. 소문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쪽으로 여파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얼마만큼 좀 불안한 심리가 가중돼 있느냐. 공포 심리요.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네. 해외에서 사재기 열풍,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재기 열풍이 상당히 거센 상황 쪽에서 오히려 K푸드라고 하는 국내 업체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안 먹어봤지만 먹을 건데 우리도 한번 이때 좀 챙겨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관련된 냉동식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우리의 가정 간편식도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보지 않고 건강에 좋아 보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쪽 많죠. 특히 보통 보면 신라면 같은 경우, 블랙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안에 물을 끓여서 넣게 보면 해외용 같은 경우는 야채나 이런 건더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 딱 봤을 때 건강해 보이죠. 그런 관점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를 봤을 때 종합해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던 회사가 먼저 삼양식품이고요. 중국에서 3월달 주문량이 50% 이상 늘었다. 그래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리온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중국 법인 매출이 53% 늘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과자, 스낵 찾게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의 오리온 매출, 특히 국내에서는 온라인 매출도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그대로 가져가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쪽의 대표적인 게 CJ 제일제당이죠. 특히 비비고 만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만두 좋아합니다. 네. 특히 그 피가 만든 얇은 만두를 또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햇반 같은 경우도 햇반은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보게 되면 좀 귀찮으니까 즉석 취식할 수 있게 바뀐 음식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약간 비축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반이 평소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빨리 이럴 때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농심도 이번에
기생충 효과와 함께 이어지고는 짜파구리 효과와 함께 또 미국 현지 시설 현지 법인에서 설립한 뒤부터 계속 풀가동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도 또 음식 이야기하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그럼 이런 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높여도 괜찮을지 한번 네. 추정을 해볼까요? 네, 관련주들의 또 실적 동향과 함께 변화를 한번 지켜보게 되면요. 네. 대표적으로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CJ제일제당, 특히 라면 쪽의 농심, 과자의 오리온, 뭐 통조림 쪽의 동원 FAP, F&B 이런 회사를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까지 실적 관련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음식료 쪽은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 농심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보게 되면 다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음식료 업종을 바라볼 때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 평균 대비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싸게 바뀌어지는 모습들로 확인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 요인 관점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도 변화 요인과 함께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씩 더 메리트가 있어진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CJ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동원 F&B 봤습니다. 그럼 추려봐야겠죠. 이런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안에서 최선우주 꼽아주세요. 네, 일단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고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으로 지나가게 되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음식료 쪽인 만큼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가장 크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하지 않을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 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수 쪽으로는 한계를 보이다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해외 매출이 더 덤으로 나오면서 실적을 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환율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 워낙 약세에서 강세로 꾸준히 가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비용 측면에서 좋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해외 쪽에서 실적 내는 회사들 쪽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선우주도 무언가 해외 매출과 관련된 종목이겠네요?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농심이죠.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경우도 해외 법인을 열심히 세웠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른 어떤 가동률 증가와 함께 실적 올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주가는 올랐습니다. 연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계속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풀무원이라는 회사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무원 오늘 또 공시 하나 나왔던데요? 네. 풀무원의 최근 동향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시안 누들 시장 이쪽에서 4년 만에 6배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3천만 달러 정도까지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 2년 동안 좀 실적이 부진했다가 올해부터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되나 했는데 다행히 미지정된다라고 거래소에서 공시가 나온 만큼 풀무원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